안녕하세요. 금주 오픈 DMQA 세미나에서 Introduction to Knowledge Distillation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황하은입니다. 세미나 발표에 앞서 간단하게 발표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의 석사과정으로 재학 중이고 DMQA 연구실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전반과 딥러닝 전반, 그리고 오늘 소개드릴 롤리스 디스틸레이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우선 롤리 디스틸레이션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기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리지 관점의 연구 두 가지, 디스틸레이션 관점의 연구 두 가지를 설명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롤리스 디스틸레이션에 대한 등장 배경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딥러닝 모델의 성능 고도와 함께 복잡한 모델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파라미터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서 매우 많은 양의 연산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딥러닝 모델이 커짐에 따라서 하나의 GPU에서 큰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산량의 증가로 인해서 추론 시간 또한 증가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이나 자동차와 같이 GPU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이러한 딥러닝 모델을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딥러닝 알고리즘은 더 빠르고 가볍게 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최근에 경량 딥러닝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량 딥러닝 연구는 크게 경량 알고리즘, 알고리즘 경량화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경량 알고리즘은 모델 구조나 계층 구조를 변경하여서 그 모델 성능을 개선하는 연구, 그 다음에 합성고 필터의 연산을 효율적으로 줄이는 연구, 그리고 자동적으로 모델을 탐색하는 연구 등으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고리즘 경량화는 가중치 가지치기나 가중치 공유 기법을 통해서 불필요한 파라미터를 줄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또한 잘 학습된 모델의 지식을 활용해서 이를 통해서 빠른 학습 시간과 그 다음에 좋은 성능을 유지하는 지식 증류 기법과 어떠한 모델 압축 기법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동 탐색 기법, 이런 것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알고리즘 경량화 중에 지식 증류 기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논리 디스틸레이션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티처 모델은 높은 예측 정확도를 가진 복잡한 모델을 의미하고, 스튜던트 모델은 티처 모델의 지식을 받는 단순하고 얕은 모델을 의미합니다. 잘 학습된 티처 모델의 지식을 전달하여 단순하고 작은 스튜던트 모델로 비슷한 좋은 성능을 내고자 하는 것이 롤리스 디스틸레이션의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정확도 95%와 추론 시간이 2시간인 티처 모델을 가정하여 봅시다. 저희는 이렇게 학습된 티처 모델의 도움을 받아서 이때 정확도 90%와 추론 시간 5분인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선 장표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잘 학습된 티처 모델의 지식을 전달하여서 높은 정확도를 가지면서도 빠른 추론 시간을 가지는 작은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 사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티처 모델의 어떠한 지식을 스튜던트 모델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처음 논리스 디스틸레이션 개념이 소개된 논문을 살펴보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논문은 2014년 뉴럴립스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2020년 12월 2일 기준으로 4,900회 이상 인용된 논리스 디스틸레이션의 기본이 되는 논문입니다. 기본 논리스 디스틸레이션의 전체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개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씩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일반적인 분류 모델에서는 입력값이 네트워크를 통과하면 마지막에 로직값이 산출되게 됩니다. 여기에 소프트맥스 펑션을 취하여 합의 1인 확률값으로 변형하고 가장 높은 확률값을 보이는 클래스에는 1을 부여하고 나머지 클래스에 대해서는 0을 부여하여 아웃풋을 도출하는 원활 인코딩 방식을 사용합니다. 논문에서는 1과 0으로만 구성된 예측값을 하드 타겟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타겟을 사용하게 되면 가장 높은 확률값을 가지는 클래스를 제외하고는 다른 클래스의 확률값은 동등하게 0값으로 무시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고양이 입력 이미지는 소우보다는 강아지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고 이를 모델이 예측 결과의 확률 분포로 잘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자는 원활 인코딩을 거치지 않은 예측 결과의 확률 분포인 소프트 타겟이 이 잘 학습된 모델의 지식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티처 모델의 지식으로 소프트 타겟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프트 타겟을 통해 정보 손실을 최소화했지만 가장 큰 로직 값을 갖는 노드의 출력 값은 1과 매우 가까운 값을 가지고 나머지는 0에 매우 가까운 값으로 매핑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템퍼레처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소프트맥스 펑션에 추가하였습니다. 템퍼레처는 일종의 스케일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부 클래스들에 대한 확률값은 거의 0에 가까워서 학습 시에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조금 더 소프트하게 만들어서 학습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이 템퍼레처가 1일 때는 기존 소프트맥스 펑션과 동일한 수식이 되겠고 이 템퍼레처가 크면 클수록 소프트한 확률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티처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담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스튜던트 모델에 전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티처 모델을 미리 학습시켜서 높은 성능을 확보합니다. 그 후에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하여서 작은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이때 스튜던트 모델은 티처 모델의 예측 분포와 최대한 유사하도록 학습됩니다. 여기에서 동일한 입력 데이터는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습 시에 실제 레이블 값과 모델이 도출한 소프트 타겟을 둘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스 펑션에 디스틸레이션 로스 텀을 추가해서 분류 태스크에 대한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면서도 잘 학습된 티처 모델의 지식을 반영하면서 학습됩니다. 장표의 오른쪽 부분에서 해당 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논리스 디스틸레이션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논리스 디스틸레이션의 기초가 되는 방법론이면서도 기존 모델에 구조적으로 큰 변형 없이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방법론은 올해 9월부터 딥러닝 라이브러리인 테라스에서 함수 형태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해당 장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기본 논리 디스틸레이션은 모델의 출력값의 분포에 해당하는 소프트 타겟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리스판스 기반의 지식을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티처 모델이 전달할 수 있는 지식으로 다른 것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티처 기반의 지식과 릴레이션 기반의 지식 관점의 연구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기본 논리 디스틸레이션은 티처 모델을 프리트레인 시켜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 오프라인 디스틸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달 방식을 다양하게 변화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온라인 디스틸레이션과 셀프 디스틸레이션의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지식 관점의 추가 연구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딥러닝 네트워크의 히든 레이어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 정보를 사용하는 피처 기반의 지식과 릴레이션 기반의 연구들 중에서 각 한 개씩의 대표적인 논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 기반의 연구 중에 피처 기반의 논문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2019년 트리플 AI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기존 논리 디스틸레이션 연구들은 티처 모델에서 얻을 수 있는 예측 분포나 어텐션 웨이트, 그다음에 히든 리프레젠테이션 자체를 따르도록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반면에 해당 논문은 액티베이션 자체가 아니라 티처 모델의 액티베이션 바운더리를 따르도록 학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값이 얼마나 커야 하는지 작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점이 기존 논리 디스틸레이션 연구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액티베이션 바운더리를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문제에서 좋은 디시전 바운더리를 형성하는 것이 좋은 일반화 성능 확보의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딥러닝에서 디시전 바운더리는 각 히든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바운더리의 조합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각 히든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바운더리를 가져오게 되면 결국 티처 모델의 훌륭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지식으로 전달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티처의 지식으로서 액티베이션 자체보다는 액티베이션 바운더리를 가져와야 한다고 저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의 액티베이션 바운더리가 같아지도록 학습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px는 뉴런이 활성화되면 1, 활성화되지 않으면 0인 인디케이션 펑션으로 액티베이션 바운더리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산형 함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한 손실함수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미분 가능한 형태로 변형하여서 티처 모델의 액티베이션 바운더리와 최대한 유사하도록 학습됩니다. 다음으로는 지식 관점의 연구 중에 릴레이션 기반의 논문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2019년 CVPR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약 100회 이상 인용된 논문입니다. 기존 연구들은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 간의 히든 레이어의 아웃풋 벡터를 인디비주얼하게 매핑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논문은 아웃풋 벡터 간의 관계나 구도를 고려한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웃풋 벡터 간의 관계성을 반영하면서 스튜던트 모델이 매핑 결과 자체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는데요. 모델에서 출력된 개별 리프레젠테이션들을 릴레이션 펑션을 통해서 구조가 반영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릴레이션 펑션은 총 두 가지로 제한되어 상황에 맞게 골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디스턴스 와이즈 릴레이션 펑션은 페어하게 훈련 샘플이 주어졌을 때 아웃풋 리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에서 두 샘플 간의 유클리디언 거리를 측정하여서 구조를 파악합니다. 다음으로 앵글와이즈 릴레이션 펑션은 그림과 같이 삼각 구도로 훈련 샘플이 주어졌을 때 아웃풋 리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에서 샘플이 형성하는 각을 측정해서 구조를 파악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상치에 덜 민감한 로스인 허벌 로스를 손실함수로 사용하여서 각각의 디스틸레이션 로스 텀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스튜던트 모델이 티처 모델의 아웃풋과 직접 일치하도록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스튜던트 모델이 아웃풋 구조에 집중되도록 학습되는 것이 해당 방법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분류 태스크에 대한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면서도 동시에 릴레이션 디스틸레이션 텀을 통해서 아웃풋 구조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학습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디스틸레이션 관점에서의 추가 연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처 모델을 프리트레인 시켜서 지식을 전달하는 오프라인 기법뿐만 아니라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이 동시에 학습되면서 지식을 전달하는 온라인 디스틸레이션 기법, 그리고 한 네트워크 안에서 지식 전달이 이루어지는 셀프 디스틸레이션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온라인 디스틸레이션 연구 중 대표적인 논문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2018년 ICLR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약 100회 이상 인용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멀티 GPU를 통한 데이터 병렬 처리와 더불어 복사된 네트워크끼리 서로 지식을 전달하면서 각 모델이 나머지 모델의
예측값과 유사하게 되도록 학습되는 온라인 디스틸레이션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렇게 병렬적으로 파라미터가 업데이트되고 다른 모델들의 평균 예측값과 일치되도록 학습되어서 정확도 향상과 빠른 속도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방법은 모델 자체가 작아지지는 않았지만 모델이 앙상블 모델의 형태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이러한 앙상블의 이점을 잃지 않고 예측 변동이 작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예측 변동이 작다는 것은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기존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새로운 모델의 버전을 테스트하고 출시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논문에서는 기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디스틸레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수식으로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괄호에 해당하는 포문은 모든 네트워크에 대해 실제 Y값과의 오차를 계산하여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괄호에 해당하는 while문은 현재 네트워크가 아닌 나머지 네트워크들이 예측값의 평균을 내어서 현재 네트워크의 소프트 타겟과의 오차를 계산하는 디스틸레이션 텀을 추가해서 수렴할 때까지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네트워크는 스튜던트 모델이 되고 나머지 네트워크들은 티처 모델의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반복문은 모두 병렬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스틸레이션 관점의 연구 중에 셀프 디스틸레이션 기법을 사용한 논문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2019년 ICCV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지금까지 40회 정도 인용되었습니다. 셀프 디스틸레이션은 하나의 축소된 모델 안에서 지식이 전달되면서 학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프라인 디스틸레이션 기법으로 효과적으로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지만 스튜던트 모델이 가까스로 티처 모델의 지식을 활용하게 되어서 스튜던트 모델이 티처 모델을 능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티처 모델을 어떻게 학습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셀프 디스틸레이션이 등장하였습니다. 하나의 모델을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 부분이 레즈넷 블락으로 구성된 깊은 분류기에 해당되고 이 부분이 티처 모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두색 부분은 레즈넷 블락이 끝나는 시점마다 보틀넷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된 얕은 분류기를 배치하여 이 부분이 스튜던트 모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모델 안에 어떻게 지식이 전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로스 펑션은 크게 세 가지의 로스 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로스 텀은 얕은 분류기에서 출력된 소프트 타겟과 실제 Y각과의 오차를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얕은 분류기와 깊은 분류기가 최대한 가까워지도록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KL 다이버전스 함수를 통해서 비교적 잘 학습된 깊은 분류기의 소프트 타겟과 얕은 분류기의 소프트 타겟이 같아질 수 있도록 하는 로스텀을 추가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깊은 분류기에서 학습된 피처맵과 각 블록이 끝날 때마다 전달되는 얕은 분류기의 피처맵이 같아지도록 이 L2 로스 텀을 추가하여서 최종 로스 펑션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학습 과정에서 계속 피드백을 주어서 데이터를 꾸준하게 잘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감마와 알파를 조정하여서 디스틸레이션 정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기본 논리 디스틸레이션부터 논리지 관점의 연구 두 가지, 디스틸레이션 관점의 연구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핵심 아이디어 위주로 전달하였기 때문에 실험과 같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더 빠르고 가벼운 딥러닝 모델을 가능하게 하는 논리 디스틸레이션 분야가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존 딥러닝 알고리즘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변형하는 추세로 적용되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이미지 데이터 기준으로 진행되어 왔고,
최근 음성인식 분야나 NLP 분야 모델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시계열 데이터에 적합한 논리 디스틸레이션 기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합니다. 세미나 준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참고하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